제 친구의 친구 이야기입니다. 해외 영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는 출장을 자주 다닌다고 하는데요. 최근 미국에 있는 고객사를 방문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남부에 위치한 LA에 갔다고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주어진 모든 업무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날 저녁 시간이 남아 근처 바에서 한잔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두세 잔 비었을 즈음일까요? 갑자기 매혹적인 금발의 여성이 다가와 자기가 한잔 사겠다며 말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이게 웬 행제인가 하고 기분이 우쭐해진 그는 금발의 미녀와 함께 잔을 비우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그가 기억하는 그날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다음날 아침 밀려오는 두통과 함께 눈을 뜬 그는 자신이 호텔 욕조 안에 누워있다는 것을 알아채게 되죠. 욕조에는 차가운 얼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메모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메모에는 움직이지 말 것, 119에 전화하세요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욕조 옆 작은 탁자 위에 있는 휴대전화를 발견한 그는 전화기를 집어들고 간신히 번호를 누릅니다. 헌데 전화를 받은 교환원은 그 친구가 처한 상황이 꽤나 익숙한 상황인 듯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교환원이 묻습니다. 혹시 선생님 허리 뒤쪽에 튜브가 튀어나와 있나요? 불안감을 느낀 그는 자신의 등 뒤를 더듬거려 봅니다. 튜브가 만져졌죠. 교환원이 이어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고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선생님은 어젯밤 신장을 도둑 맞으신 겁니다. 지금 즉시 응급요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치피스와 데니스가 집필한 스틱입니다. 전세계 마케팅 업계의 바이블이자 필독서인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범람하는 정보들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각인시키지 못한다면 이는 생존 여부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우리는 이미 각종 기업들의 브랜드 광고부터 개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이르기까지 시도 때도 없이 퍼부어지는 메시지들에 정복당했죠. 정보화 시대에서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메시지를 만든다는 것은 황금을 만들어내는 연금술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이 되었죠. 단 한 줄의 카피로 인해 대박 신화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수십 수백만의 유튜브 조회수를 이끌어내기도 하는 것이 바로 메시지의 능력인데요. 이러한 창의성은 타고난 천재성이 있어야만 탄생될 수 있는 것일까요? 저자는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평균 이상의 실력으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책에서 소개하는 방법들은 특정 예시를 통해 단순 언어 조합을 하는 식의 그런 공식만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공식 자체에 녹여져 있는 본질을 설명하고 있죠. 그럼 그 본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서두에 소개해드린 신장절도 이야기는 지난 15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유행했던 도시괴담 중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내용일 수 있지만 미국 현지에서는 웬만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이 괴담은 약간씩 변형된 수백 가지의 버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첫째, 술에 약을 탔다는 것. 둘째, 욕조에서 정신을 차렸다는 것. 셋째, 신장을 도둑 맞았다는 결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방금 소개해드린 이야기를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해보세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완벽하게 전달해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일부 디테일한 부분들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핵심은 빠짐없이 전달되었을 겁니다. 신장도둑 같은 괴담은 여러분의 기억에 스티커처럼 스틱되어 찰싹 달라붙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무관해 보이는 아이디어를 결합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역량, 경향과 기회를 파악하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으로 하이 컨셉트라고 부른다. 이제 다시 영상을 잠시 멈추고 휴식을 취한 다음 다시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하이 컨셉트에 대해 이야기해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설명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심지어 신장절도 괴담 내용보다 훨씬 짧은데 말이죠. 물론 도시괴담의 경우에는 흥미 요소가 많았던 반면에 두 번째로 들려드린 하이 컨셉트는 그러한 임팩트가 없는 지루한 나열식 정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반응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타인에게 전달하는 의사소통 방식은 하이 컨셉트의 정의처럼 지루하고 쉽게 잊혀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단순히 전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럼 어째서 어떤 메시지들은 사람들에게 착 달라붙어 강렬하게 기억되는 반면 다른 것들은 그냥 잊혀지는 걸까요? 패스트푸드점에서 쥐고기를 판다는 소문, 콜라는 사람의 뼈와 이를 부식시킨다는 이야기, 중국의 만리장성은 우주에서도 육안으로 보인다는 놀라운 사실, 이것들이 다 뻥인 건 알고 있으시죠? 하지만 이렇게 거짓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들은 아직도 우리 주위에 살아남아 불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더 볼까요? 할로윈이 되면 아이들이 바구니를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과자를 얻는 전통이 있죠. 오랜 시간 이어지고 있는 이 훈훈한 할로윈 문화도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몇몇 이상한 사람들이 면도날이나 독이 든 과자를 아이들에게 나눠준다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한 겁니다. 이 소문은 미국 전역을 휩쓸었는데요. 부모들은 아이들이 받아온 과자를 일일이 확인하고 심지어 일부 병원에서는 아이들이 받아온 과자 꾸러미를 엑스레이로 검사해 주겠다고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모들의 60%가 자신의 아이가 끔찍한 일을 겪지는 않을까 염려했는데요. 하지만 실태를 조사해보니 낯선 사람이 과자나 사탕에 위험한 것을 넣어 아이들을 해하는 사건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메시지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 저자는 10여 년 동안 데이트를 쳤던 메시지와 그렇지 못했던 메시지를 수집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6가지의 핵심 원칙을 발견하게 되죠. 바둑이나 체스 혹은 장기를 둘 때 우리는 몇 가지 수를 읽어가며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수를 미리 준비하고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예상을 벗어나는 수를 두는 순간 내가 준비했던 모든 방법들은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카피라이팅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는 정보화 시대죠. 단어조합 공식, 전형적인 카피 기술 등 이러한 방법은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거나 대상이 바뀌면 전혀 무의미한 단어들의 나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확장성이 없기 때문이죠. 실력을 높이고 더욱 창의적인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본질을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어쩌면 이 책은 기발한 메시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당장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만들어낸 뛰어난 카피를 그저 베끼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진정으로 성장하며 자신만의 창의적인 메시지를 만들고 싶다면 단연코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된다면 책에서 언급하는 핵심 원칙에 대해 하나하나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업데이트되는 영상은 아래 댓글을 통해 남겨두겠습니다. 엘베르트 허버드의 말로 책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결코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감사합니다. 끝.